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주식 재무 보고 놀자 신복TV의 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명절 연휴입니다. 기성길 차량 운전 조심하시고요.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행복한 명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9월 16일 날 우리 주주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1위 지시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상철 대표님, 김태현 이사님을 만나 뵙고 왔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의 뜻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회사에 방문했을 때 먼저 견학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김태현 이사님이 기업 IR을 해주셨습니다. 이 IR 자료는요, 제가 유튜브 지금 밑에 설명란에 자료를 제가 텔레그램 방에 IR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혹시 IR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요, 그 태그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의 뜻을 담은 내용을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전달을 했고 그 사안들은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글로서 남겨드렸습니다. 2021년 9월달 IR 자료고요. 장투하시는 분들은 이 IR 자료 꼼꼼히 한번 잘 체크해 보십시오. 볼 게 많아요. 물론 저희들은 김태현 이사님께서 브리핑을 해주셔가지고 다들 아시는 내용들이라 가지고 보시기도 쉬울 겁니다. 상세히 보시면요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 굉장히 많습니다. IR 자료는 텔레그램 방에 올려놓고 요 밑에 설명란에 제가 태그를 올려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의견 동참 인수는요 156명이고요 동참 주수는요 281만 6천 주입니다. 참여 비율은 3.37%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연내 솔젠터 지분 매각에 대해서는요 이미 신 대표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 군데에서 지금 오프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든지 언제든 매각은 어려워 보이지 않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제가 글로서 문자로 남겨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미 문자로 제가 알려드릴 건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방송에서까지 줄줄이 제가 말씀을 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미 동참해 주신 분들께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려고 방송을 만들게 됐습니다. 보고 이후에 이 문자로 가장 질문이 많았었던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10월달 되면 조기상한 풋옵션 행사가 정말 유동성 위험에 이제 노출이 안 되는 거냐, 걱정 안 해도 되냐, 지금 매수해도 되냐, 이런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을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순이 되면 전환사채 풋옵션 이 행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사무전환사채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이게 공모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물론 소문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소문을 그러면 만들어낸 근원지는 어디냐? 물론 EDGC와 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들이죠. 그 언론사들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어떤 곳인지 어떤 기자들이 지금 생산을 했는지 우리 주주님들은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저쪽에서 적대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정말 EDGC를 공경에 빠뜨린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측에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소문에 의해 가지고, 이 소문이 무서운 거니까 이게 소문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풋옵션이 행사가 된다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받을 것이냐. 지금 현재 현금성 자산은 만기 보고서 읽어드릴 때 현금성 자산이 400억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7월 달에 250억이 빠져나갔겠죠.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지금 현재 1위는 150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 청약이기 때문에 100억에서 200억 정도가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현금 바짝 말라버립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현재 시장에서 지금 30위가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는 거 우리 주주님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사고자 하는 곳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말 나온 김에 최근 거래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9월 17일 날 4만 개, 9월 16일 날 1만 개, 최근에는 별로 개수가 없습니다. 9월 14일 날 37만 개가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9월 9일 날 32만 개, 8월 달에는요, 더 많습니다. 75만 개, 43만 개, 47만 개, 50만 개, 이미 수백만 개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개만 하더라도요, 한 개 10,000원짜리니까 금액이 100억대죠. 이미 많은 양의 지금 이 채권들이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개인들은 채권 투자를 잘 하지 않죠. 그렇지만 기관은요, 채권 투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제가 이게 또 뭐 이게 활발히 거래만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상한 우려가 없다라고 꼭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5월달에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리픽싱에 대해서 상승 리픽싱도 지금 이제 적용을 하겠다. 언제부터? 9월달부터. 그래서 8월달 이전에 전환사채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군데도 넘는 기업들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었어요. 왜? 이제 하락 리픽싱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 리픽싱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환사채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이전 거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이 전환사채가 굉장히 소중한 사채라는 거를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전환사채라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 채권 중에서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공개가 되지 않는 그런 채권이었습니다. 누구한테만 음지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라고 제가 예전부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 특정인들이 이걸 사가지고 주식 밀어내고 전환가액 낮추고 하는 작업도 하고 이게 이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투자의 매력도가 크거든요. 이 음지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이 양지로 끌고 온 최초의 전환사채가 이 이온 다이에그노믹스 30이에요. 그런데 이 기한 시비를 왜 조기 상환을 해요? 꼭 지고 가야죠. 저는 이제 그게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죠. 그런데 소문이 이제는요, 너무 무서워졌어요. 저조차도 이제는 장담을, 물론 저 같은 놈이 장담을 한다라고 해서 그게 꼭 실행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진짜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양지로 끌고 온 최초의 전환사채고요, 유일무이한 전환사채입니다. 이거, 저는 상환한다라는 거는요, 정말 머리 나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문의 두려움을 느끼고, 시비가 이 정도만 풋옵션이 행사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사측에서는 걱정할 일이 아니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회사의 믿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이번에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서울젠트 매각을 촉구를 한 이유도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죠? 결국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이 부분을 불식을 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솔젠트다. 그리고 솔젠트가 이때까지 우리 주가를 발목을 잡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털고 가고 싶다.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다 엮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구를 한 거고, 이미 사측에서는 지금 오퍼가 들어온 것도 한 4군데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로 유동성을 마련한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걱정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도 지금 당장 공개할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조금 우리가 추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추론을 시나리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해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자금을 마련한다라는 거는요, 자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자본 플러스 부채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동성 자금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딱 2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본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유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유정을 만약에 해가지고 자본을 확충을 한다? 현금성 자본을 확보를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죠. 물론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호재가 되겠죠. 이거는 추론이니까 이거는 이렇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건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증이 만약에 주주 배정이다 이렇게 간다? 라고 하면요, 이거는 주가 한 3,000원 미만으로도 볼 수 있는 굉장히 큰 악재죠. 그럼 부채를 끌어들인다? 그러면 이거는 부채를 끌어들이는 자체로 지금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빚으로 막는다? 카드 빚을 다른 카드로 막는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악재입니다. 물론 여기에 부채 끌어들이는 방법이 교환사채도 있고 전환사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막는다? 그러면 사모가 되겠죠. 이제는 공모가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뭐 어떠한 경우로도 지금 현재 뭐 이런 것들이 밑거름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한하시는 분들은 눈물 흘려야 되는 거죠. 예, 사실 이 기한 전환 사채를.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뭐 지금 뭐 우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니까요. 저는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주가로 시나리오를 조금 만들어 나간다라고 하면요. 지금 주가가 4,030원이잖아요. 그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만약에 이게 10월에 풋옵션이 행사가 되어가지고, 정말 머리 나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행사를 했어요.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악재죠.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4,000원이 무너질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이 회사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매출하고 그리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나누고 왔을 때 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출입니다.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거는요. 역시 내추럴 이게 아니네요.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이죠. 자, 이게 지금 올해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400억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은 어느 정도 나오느냐? 이익에서 이 회사가 평균 15%에서 많이 나올 때 18%에서 20% 정도 나온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 기준으로 지금 솔젠트와 요건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솔젠트와 헬스케어. 기존의 헬스케어 사업부가 솔젠트의 진단 키트를 가지고 매출이 한 250억 정도의 매출을 했습니다. 이게 올해 없죠. 올해 없다 보니까 작년보다 이게 매출 성장은 작년 920억, 헬스케어가 들어오면서 920억 매출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들어온 거죠. 그죠? 이 매출이. 그러면 작년보다 920억보다 올해는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루어내면서, 합병을 이루어내면서, 근데 이거는, 이 인수를 하는 거는, 이걸 인수를 하기 위해서 공모 시비를 600억을 발행을 했고요. 물론, 건강식품, 이것도 있고, 그리고 시설, 투자도 있고, 이런 거 지금 다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공모 시비를 발행한 목적을 우리 신 대표님은 잘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잘하고 있어요. 이게 들어오면서 지금 매출을 작년보다는 조금 많이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는 이게 지금 제대로 들어갔으면 1200억 정도 이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대치를 부합을 못할 것 같고요. 1000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요. 이 영업이익 나는 부분 15%에서 20% 정도 영업이익 나는 부분이 끌려온다라고 하면 올해 영업적자가 전년도에 90억 영업적자라고 하면 올해 한 4, 50억 정도는 영업적자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 적자폭을 개선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헬스케어가 기본적으로 유럽하고 동남아 이 두 군데에 지금 영업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추럴 라이프 뉴트레이션 매출이 우리 국내 매출이 대다수입니다. 90%가 이게. 그런데 여기에 이 유럽하고 동남아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헬스케어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매출 성장이 기대대로 30%에서 연 40% 정도를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 600억 정도 매출을 한다라고 하면 내년에 매출은 한 700억도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흑자 개선이 한 600억에 20% 정도 된다라고 하면요. 20%면 좀 많다라고 하고 600억에 한 15%는 한 75, 80억 정도 되겠네요. 흑자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 지금 여기를 얼마나 잘 영업망을 구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는 개선세가 확인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시카우는 확실히 지금 확보를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배가 너무 고파졌어요. 제가 아침만 먹고 점심만 안 먹은 상태에서 지금 벌써 9시가 됐네요. 매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내추럴 라이프 뉴트리션이 영양제가 사람 영양제잖아요. 인간이 먹는 영양제인데, 지금 팬 영양제를 2022년도까지 개발을 해가지고 B2C 형태로 직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익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요. 성장 충분히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시카우 확보는 충분하다라고 보이고요. 물론 캐시 플로우가 이제 남아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지금 회사에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회사를 살피고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회사랑 계속 핸들링을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안에 대해서는요, 제가 외부적으로 지금 조금 더 알아보고요. 그리고 법률 해석을 조금 더 해가지고 우리 주주님들께 동의를 더 받아가지고 요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주 간담회를 때가 또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안에 연내에 주주 간담회 한번 하자. 지금 예전에 주주 간담회 할 때랑 지금 주주 간담회는 조금 상황이 틀릴 것이다. 지금 주주님들이 이미 그때하고는 또 많은 지금 수준이 다 틀려져 있기 때문에 질문들이 지금 상당히 많을 것이다. 그런 것들 궁금증을 직접적으로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주주 간담회 요청을 했고요. 주주 간담회 방식은요, 제가 김태현 이사랑 좀 조율을 할 것이고요. 조율을 하면서 신복TV로 쟤는 실방이 되니까 실방으로 신복TV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아무래도 신복TV를 하게 되면 채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하시기 때문에, 채팅으로 질문을 받는 게 또 오히려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줌으로 해봐야 한 50명밖에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번에는 많은 주주님들을 모시고, 주주 간담회 한번 하자. 그런, 제가 지금 요청을 했고요. 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신복TV 또 실방으로 할 거니까요. 많이 좀 봐주시고요. 투자 판단 잘 하십시오. 저는 단기는 방광. 만약에 악재로 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추매. 그리고 장기 스윙. 이거는 저의 투자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리지 10%봐!